예, 그러면 지금부터 세션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유연 물류 체계를 위한 설비 트렌드 변화, 특히 우리 부산에는 대규모의 물류 시설, 물류 지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개 이상의 대형 물류 지구가 개발되고 있죠.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도입을 해야 될 것인가가 지금 부산의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물류 IT 기술을 주도하시는 새 빅3가 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총괄 본부장님이신 이주영 본부장님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15분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연 물류 체계 기반의 설비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팬데믹이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된 지금 시점에서도 일상으로는 회복이 되었지만 패턴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기술 관련된 내용이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바뀐 패턴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팬데믹 시절에 온라인으로 전이되었던 많은 고객들이 엔데믹으로 전환된 지금 시점에도 오프라인으로 회귀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아까 토론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바뀐 패턴을 어떤 식으로든지 기술로 메워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물류에서도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은 급속하게 진화 발전하고 있고 팽창하고 있고 물류도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머스 시장 변화에 따른 물류 체계가 변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더 빠른 배송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물류도 변화되고 있는데요. 짧게는 당일 배송과 새벽 배송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었는데 이제는 빠른 배송과 즉시 배송까지도 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택배 트럭만을 이용하던 방식에서 오토바이나 킥보드까지 이용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풀필먼트 센터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나 나노 풀필먼트 센터까지도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 체계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자동 창고나 피킹 설비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컨베이어나 레일을 이용한 대규모 고정된 물류 체계에서 창고 로봇이라든가 이런 상하차 로봇 같이 로봇을 활용한 유연한 물류 체계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물류 체계의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대규모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분류기에서 소터 말씀드리는 건데 바닥에 고정된 구조물 없이 사용자 니즈에 맞게 다양한 물류 운영이 가능한 설비 체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보셨던 위성 로봇 같은 경우에도 상품 특성에 맞는 로봇 형태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CJ뿐만 아니라 쿠팡 등 다양한 기업들에서 이 도입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넘어가시면은 똑같이 분류 로봇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인데요.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컨베이어 형태의 소터에서 변경이 용이하고 판 형태의 바닥에서 이제 소형화된 로봇들이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소형화된 로봇들이 상품 분류하는 형태의 물류 설비인데요.
이와 같은 그 물류 설비의 그 장점은 그 충 구성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로봇 수량 조정을 통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물류를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일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송 로봇의 다양한 트레이 선택이 가능해서 유연한 물류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분류 로봇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모델인데요. 아까 앞선 분류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이미 도입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분류 로봇과 피킹 로봇이 믹스된 형태는 아직 국내에도 제한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먼저 좀 보시면요. 저렇게 넓게 펼쳐가지고 확대가 가능한 구조인데요. 그 블루 프로세스 자동화뿐만 아니라 그 아까 그 보셨던 로봇팔을 활용해서 투입 프로세스까지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그 물류 설비 내용인데요. 그 운영 방식에 따라서 합치나 변경이 가능하고 아까 그 모듈들이 대부분 다 모듈화되어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확장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입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즈 케이스 네 번째는 나노 풀필먼트 센터인데요. 이것도 영상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리가 좀 나야 되는데 일단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로봇 팔을과 이제 모듈화된 컨테이너 같은 환경 안에서 물류 운영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그 저희들도 최근에 이제 스마트 시티라든가 신도시 건설을 할 때 라스트 마일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뭐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서 실증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도심 내 물류 거점이나 그 무인화된 서비스로 인해서 라스트 마일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 한 네 가지 정도 유즈 케이스를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유즈 케이스들은 실질적으로 고민이 되었거나 구체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적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R&D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유연한 물류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이송 로봇들이나 로봇들을 활용한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저희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능화입니다. 첫 번째는 WMS나 WCS와 같은 어떤 일반적인 관리 체계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송 로봇들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플리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로봇 편대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타입의 로봇들이 제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물류 그 관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더해서 이런 FMS까지 도입이 이루어져서 그 체계적인 어떤 그 물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들은 특이한 어떤 그 시뮬레이션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가상 환경 내에서 로봇이나 드론이 운영 방법을 스스로 이제 학습해가지고 진행하는 강화 학습 기반의 최적화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진화가 됐지만 초기에 좀 진행을 했었던 내용들 영상을 한번 떠와봤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드론과 관련된 내용을 6시간 동안 강화 학습했을 때 내용이고 그 24시간 저희들이 강화 학습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내용입니다. 72시간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목적지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3일간 저희들이 강화학습 통해서 목적지까지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을 했었습니다. 자율주행 그 지게차 부분인데 이 부분도 12시간 했을 때는 이렇게 헤매다가
48시간 정도 트레이닝을 하니까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한 이틀간 트레이닝 후에 목적지까지 이제 주행이 가능해졌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두 학습 모델이 적용된 시뮬레이션인데 약간 좀 불안하긴 하지만 드론이 이제 물품을 픽업 후에 장애물을 피해 가지고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강화 학습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이러한 그 고도화된 그 최적화 기반 하에서 우리가 물류 환경을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고도화해 나가는 부분이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3D 시뮬레이션인데요. 그 물류체계 설계 시뮬레이션은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유연한 물류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로봇 수라든가 그 다음에 그 물동량을 최적화 계산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거나 신규로 어떤 그 물류 센터를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그 이제 회사들에게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최적화된 설계를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을 활용해서 유연 물류체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G 형태의 실시간 연결 인프라 구축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그 국내에서 5번째로 그 이음 5G 면허 사업자가 그 됐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한통운과 같이 그 물류센터에 그 5G를 도입을 진행을 해서 실증을 마쳤고 이후에 이제 확산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와이파이나 LTE 이런 부분들은 이게 그 이제 연결성이라든가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5G 망으로 이제 이런 로봇들을 이송 로봇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이음 5G를 이용을 하느냐 상용 5G가 아니라 바로 상용 5G는 약간 좀 다운로드 형태의 네트워크망에 그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나 이런 자율주행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네트워크망은 업로드 중심의 그 네트워크 통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각각의 물류 센터의 어떤 작업 환경이나 물류 환경에 맞춰서 이 네트워크 구성이 커스터마이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용화된 망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5G 망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까 얘기했던 FMS를 구축하기 위한 그 다음에 그 자유롭게 그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이송 로봇들을 활용하기 위한 그 이런 체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유즈 케이스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능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을 해서 물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이나 예측, 그 다음에 제어로 상시 최적화된 체계를 구현해 나가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의 그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물류센터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규 물류센터가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나 그 트렌드가 변화가 됐을 때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어답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디지털 트윈을 통한 상시적인 최적화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하자면요. 패턴은 이미 바뀌었고 우리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바뀐 패턴을 빨리 따라잡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리딩을 해 나가야 기술적으로 리딩해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소비자의 니드에 맞게 저희가 유연한 물류 체계로 반드시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저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빠른 배송을 원하는 그 소비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그 운영 최적화나 물류 속도의 개선, 그 다음에 그런 그 온라인 쪽에 그 구매 패턴이 다양해지고
그 취급 물품의 다양화로 인해서 그 물류의 복잡성이 되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그 로봇 이송 로봇이라던가 이런 그 FMS라든가 이런 체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모듈화와 그다음에 그런 장비들을 융복합해서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최대한 그 지능화 디지털을 입혀서 그런 것들 최적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류 체계를 구축을 한다면 앞으로 이제 그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체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팬데믹은 그 지나갔지만 5년이나 10년 주기로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고객의 패턴은 계속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우리가 지금 설치해 놓는 어떤 이런 물류 체계도 그 바뀐 패턴에 맞게 계속 바뀌어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가 이제 맞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더욱더 그런 변화가 발생됐을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유연한 체계야말로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물류 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도 부산에 계신 물류기업이나 정책 기반자분들께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에 이런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도 스마트 물류센터 기술 트렌드와 이커머스 물류 시장에 관련돼서 박종석 아세테크 대표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5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늦게 받고 지난주 그 상해 세마트 전시회 갔다가 중국의 놀라운 발전 속도도 봤습니다. 근데 앞에 본부장님이 하신 내용하고 스마트 물류가 비슷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새로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제대로 안 됐는데 아무튼 중복되는 게 있는데 가능한 중복되는 거 빼고 조금 전에 좀 바깥 내용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 그 회사를 뒤에 하고 자료를 앞에 했는데 안 바뀌어. 일단은 저 앞에 소개를 했으니까 저희들 실제적으로 구축한 KT의 스마트 물류센터를 조금 보시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런 식으로 구축된다는 거 이걸 한번 보시면은 오히려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최근에 오픈한 원주센터입니다. 그 KT인데 KT가 각종 아주 소품부터 그러니까 케이블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그 물류 환경입니다. 지금 현재 원래는 이제 렉하고 전부 다 거의 수작업하는 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타는 리바오, 그러니까 3D 소타 이번 참에 T 소타가 들어갔는데 그거 하고 또 대물은 스틀렉이 들어가가지고요 하고 소물은 최근에 굉장히 핫 이슈인 오토스토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컨설팅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AGV 소타로 실제적으로 KT에서 지금 운용하고 오픈했습니다. 점점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타에서 이런 AGV 소타로 바뀌는 게 지금 굉장히 크게 많이 빠른 속도로 합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3D 소타 요것만 해도 한 4군데 5군데였는데 최근에 가면은 대충 가면은 요 3D 소타면은 거의 오케이 받을 정도로 됩니다. 거기에 이제 소물 쪽은 이제 최근에 가장 핫 이슈인 오토스토어가 저희 LG CNS하고 저희하고 파트너입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최근에 지오영이라고 국내 최대의 도매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오약품. 거기에도 규모가 한 15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저희들이 이제 수주했는데 거기에도 오토스토어와
그 디펜스 미니로더, 그러니까 최근의 물류 트렌드에 아까 말씀한 시뮬레이션하고 컨설팅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내년 5월달 정도 오픈할 계획인데 이거는 이제 오픈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게 저희들 선동리의 데모센터 제가 물류를 오래 하면서 일본 다이오쿠 가면 한국 왜 저런 거 없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이지만은 이 카카오하고 같이 그 오토스토어에 설치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서울에 오실 기회 있으면은 데모센터에 한번 오시면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런 제일 어려운 기술은 뭔가 전선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 참에는 스틀렛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동화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자동 창고, 미니로드, 컨베어 이런 데서 스틀렛, 오토스토어, 3D 소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KTS도 최첨단 DX 자동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주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오픈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다음. 원래는 이제 회사 속을 제일 뒤로 보냈는데 좀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한 30년 됐어요. 올해 11월 3일 날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사와 아세테크가 조인트 벤처로 대기업에 이 나이에 늙은 나이에 한 2년 정도 근무해가지고 결별하고 다시 아세테크로 2022년에 복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많이 올랐는데, 예, 그다음에 예, 저희 아세테크는 컨설팅 IT 자동화 솔루션에서 중소기업에서는 드물게 A부터 Z까지 다 하는 회사입니다. 이거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별로는 전체 저희만큼 자체 솔루션 및 글로벌 파트너를 가지고 다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탑 회사들만 저희들이 이제 그거 하는데 특히 퀵플러스 그리고 RHI는 라이트 핸드 로봇이라고 로봇 피킹 시스템이고 오토스토어, 아방콘 이런 글로벌 회사들과 파트너십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체 A부터 Z까지 다 한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카오하고 선동리에 카카오도 지금 현재 물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이버, 쿠팡, 카카오. 카카오는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에서 모든 아이라스를 갖다 공급하다 보니까 아이라스하고 연결되는 데는 WMS, WCS 설비들이 저희 회사가 많다 보니까 카카오에서 저희하고 전략적으로 제휴하자. 카카오는 플랫폼하고 저희들은 설비 센터, 시범으로서 선동리에 이렇게 노랗게 해가지고 칠할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스마트 물류 구축은 사실 가장 많이 초대받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하고도 이제 했고, 그게 이제 대기업에서도 LG전자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AMR, AGV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요게 중국하고 경쟁하려면은 대기업에서 이런 걸 공급하고 그 구축은 저희 중소기업 하면 제일 좋은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가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도 있고 능력도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LG전자에서도 이런 LG CNS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적으로 요거 팔 때 같이 저희들은 WMS, WCS가 있고 이제 피킹 로봇을 같이 시스템 구축하자 해서 공급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중소기업에서 안타까운 게 저희들 최근에 인재 육성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아세테크는 물류계 아시는 거 아시면 인재 상한학교입니다. 한 2년, 3년, 5년 키우면 대기업이 다 뺏어가고 다 스카우트되고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한 5년 정도만 있어도 좀 제대로 된 엔지니어 됐겠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엔지니어를 키울 계획이니까 여기 교수님들 많이 있으니까 저희 아세트로 보내면은 아주 훌륭한 인재를 키워가지고 또 대기업에 스카우트 갈 수 있도록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다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 국내 한 1,000개의 많은 국내 물류 어느 회사보다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성하면서 제가 원래 부산에서 이고 거제도가 고향이 부산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하면은 사투리 심해가 잘 못 알아듣는데 부산이 뭐가 좋을까? 이 보면은 GDC라고 지금 물론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저는 부산시에서 이렇게 이제 GDC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지금 신항도 있고 저 가덕도 있고 하면은 부산이 제가 굉장히 이제 제가 한 10년, 20년부터 일본 쪽에 하면서 한국에서 물류센터 가지고 일본에 그 항공마다 떨어지면 거기서 택배를 하면 가장 좋은 이런 그리고 중국의 그 유통이 가공을 이제 부산에 가공센터 플러스 물류까지 하면은 너무 좋은 이런 부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GDC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나마 사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게 특송 서비스거든요. 이 특송 서비스가 지금 팽택에 한 7개 이 많은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산에서 유치를 잘해가지고 부산하고 일본, 부산하고 상해 그리고 각 대만까지 그리고 필요하면 아마존의 물류센터를 배로 올 수 있는 거는 부산이 제일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걸 하면 제가 노후에 부산에서 좀 살까 싶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사실은 요걸 굉장히 좀 이제 강조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송 서비스나 이 GDC 사업을 부산에서 하면은 항우 좋지 않나 이런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다른데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부산에서 좀 중지적으로 그리고 일본 이쪽에 일본이 길기 때문에 물류센터가 동행 오사카 있는데 이쪽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고 또 일본 기업들이 조견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니토리라는 일본에서 10위 정도 되는 아주 큰 이케아 같은 회사가 한국 진출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국내에서 센터를 부산에서 만들면은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유치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거는 앞에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유통은 굉장히 지금 현재 변화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스마트 물류 사실 스마트 공장 쪽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 사실 저쪽에 보면은 대기업이 진출하면은 굉장히 왕면은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집중하고 이 작은 군대 풀피드 이런 거는 저희 중소기업 맡기면은 딱 좋은 이런 이제 시장인데 이 시장에 이 시장보다 이 시장을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실 유통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변화가 심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현대중공업 지원하는데 대기업에서 2, 3년 이상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류 사업 자체도 이제 포기를 하던데 왜냐면은 성과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ASRS, 멀티스에서 이제 이쪽을 좀 가는 이런 시장. 이 시장 자체가 아까 보면은 이제 컨베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털, 오토스타, 큐빅이다 그죠. 이 부분은 유럽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참에 일본에 전시회 가니까 기발한 스토리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그런 건 사실 중소기업이 어렵거든요. 대기업에서 좀 만들어가지고 그걸 세계로 이제 공급할 때 우리도 이제 같이 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물류센터에서는 거의인데 유일하게 저희가 이 모든 이런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상당히 요즘 오다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일이 많습니다. 풀프린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물류하시면 다 아니까 이것도 좀
지금 현재 부산서도 이제 마이크로 풀프린트나 풀프린트 이 시장이 지금 저희들도 부산 지사가 있는데 굉장히 이 수요가 많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앞에서 설명됐으니까. 그래서 이 풀프린트 센터도 전부 다 이런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그 유연성이 뛰어나고 고집축도 된 시스템이 한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그 중에서 물류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OMS, WMS, TMS, WCS 이런 IT 기반으로 솔루션을 갖추지 않으면은 제가 보면은 계속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물류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레벨 3, 4까지 왔고 뭐 어떤 경우는 레벨 5까지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레벨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도 스마트 물류 인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할 때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제일 처음 아까 말씀하신 시뮬레이션과 컨설팅 인증이 되어야 쓸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문제는 뭐냐면은 점점 더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작업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컨설팅 이제 파트너십보다도 야 너가 이 가져와 되나 얼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물류의 고도화든지 효율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워낙 이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프로세스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 뭐 자동화든지 이제 하고 저희들이 이제 물류 쪽에 보면 다육구다든지 디마틱이나 이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회사들이 이 두 개 회사는 한국에도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다육구나 디마틱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쪽으로 나가가지고 글로벌적으로 미국, 인도, 베트남 이런 쪽에 진출해가지고 저희 중소기업을 좀 키워해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거 이제 그동안 저도 이제 대기업에 있었는데 대기업에서 할 만한 이게 물류는 특히 유통 물류는 대기업에서 할 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보면은 대기업에서 하기는 너무 이게 변화가 심해가지고요.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이제 대기업에서 하는 거는 그야말로 고도화 작업이라든지 IT라든지 전체 DX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같은 중소기업을 어떻게 케어해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최근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업계가를 조금 있으면 다른 기업 가고 우리 중소기업도 축적이 안 됩니다. 스카웃계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물류의 한계이지 않냐. 그런 거고 우리 또 규모가 크면은 대기업 주고 또 우리가 아무리 대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제안하더라도 그 도면 그 아이디어 가지고 싼 데 삐니까 제대로 물류가 안 되다 보니까 물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이게 가장 큰 문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분류다 아까 소타 이야기했고 이까지 15분 16분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